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8월 4일입니다. 모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오다 말다 해가지고 아주 후덥지근하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이 답을 할 텐데요. 오늘 조선일보 칼럼 6원1의 그 칼럼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서 미네르바의 올빼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말이죠, 그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날개를 편다. 그죠? 해결의 법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정권이 지금 인민적 공산주의를 치닫는 것은 맞아요. 인민적 공산주의를 치닫는 건 맞는데 칼막스의 이론은 해결해서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영이가 말이지 150년 전에 칼막스 이론을 지금 현 시대에 들이대다니 너희는 공산주의다 하고 문재인 정권을 직격하죠. 근데 어려운 말 쓰면 안 돼요. 대중을 선동할 적에는 간단 명료한 말을 써야 돼요. 클리어 앤드 디스팅크트한 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둠에 깔리기 시작했고 새벽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르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20개월 후에 이 정권이 어떤 어둠을 갖다 또 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군중심리라는 것은 리더가 확실한 간단 명료한 저항의 어구를 던질 때 대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미네르바의 올빼미라는 것이 인간들의 말이야, 세상의 일들을 인간들의 짧은 식견으로 미리 결과를 알 수도 없고 그 일이 맞냐 틀리냐는 문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미네르바는 아테네의 지혜의 여신이었고 그녀는 항상 부엉이 또는 올빼미라고도 해요. 부엉이를 데리고 다녔고 올빼미는 밤에 눈을 뜨고 항상 사물을 보고 경계하고 지혜롭게 보고 있었다. 그래서 여신이 미네르바의 여신이 미네르바라는 여신이 잠을 들 적에 올빼미는 항상 세상을 경계하고 그죠? 앞날을 예측하려 그랬다. 그런데 황혼의 시간대에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 지혜가 다시 뜨고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고 인간성이 사라질 때 미네르바가 드디어 날개를 편다 하는 거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죠. 지금 어둠의 세계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은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한 정권 중에서 최고로 악질적인 정권이고 최고로 지혜도 없고 최고로 비겁하고 간신들이 행행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야당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국민은 항상 눈을 부라리고 미네르바의 올빼미 같이 보고는 있었죠. 근데 국민은 지혜의 날개를 한 번도 편 적이 없어요. 4.15 총선 참패가 보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죠. 우린 국민한테 그거를 의지할 수뿐이 없어요. 일반 시민한테. 386, 586 돌멩이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87 체제, 그 당시에 80년대 초 얘네들이 구호를 외친 게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 저들은 전두환 정권을 쓰러뜨리고 대한민국을 개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지 민주주의는 달성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선전선동을 해서 결국은 이한열이나 박중철 같은 죽음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현실에 우리가 대비를 하면은 깨어있는 자들의 봉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들의 봉기. 그러면은 일반 시민이 지금 부동산 악법과 그죠? 부동산 악법으로 슬슬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죠.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임대인들 집 몇 채 가지고 뭐 원룸도 임대에 들어가고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라는 말고 원룸도 임대에 들어가고 오피스텔도 임대에 들어가고 허접한 것도 다 임대에 들어간다. 임대 사업자에 들어가는데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죠. 그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 임대 사업을 해야 이익이 2천만 원뿐이 안 나오는데 세금을 갖다가 5천만 원을 내게 한다. 1년에. 그 나중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기의 재산을 강탈하는 경우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세입자와 그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없어질 정권이고 다른 것도 많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오늘 10시 반에 다 봤는데 홍남기하고 김현미가 나와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죠.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이 안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 값은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폭등할지도 몰라요. 그 모든 것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에 악질적인 법을 통과시키고 문재인이 정치 이념으로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응? 민주주의란 탈을 쓴 독재, 민주주의란 탈을 쓴 전체주의자들에게 저항하라. 즉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라. 특히 권력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며 저항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윤석열이가 전 그거에 이거 보통 그 선전포고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죠? 일전을 불사하고 임전무태 배수진을 친 거다. 그리고 잘라라. 문재인은 나를 잘라라는 선포예요. 그게. 그래 윤석열의 그 선언을 동영상 어제 밤에도 올리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 올렸는데 그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올리자마자 다 노딱이 붙던데 노딱이 붙으면 저도 기분이 나빠요. 그 광고 수입은 안 들어오는데 파란 딱지를 붙어도 기분이 나빠요. 저는 열심히 찍어가지고 고민해서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딱 노딱 팥딱에다가 금방 노딱 이런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노딱이 붙으면 말이죠. 광고가 그렇게 많이 붙어 긴 게 붙고 그럼 보는 사람도 못 보게 하고 올린 사람도 영 기분이 그냥 뭐 같아.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이런 금원을 던졌다. 나는 문재인하고 싸우고 선전포고를 했다. 그럼 이제 검사들이 응답할 때다 이거죠. 검사들이. 그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60이 넘었어요. 60년생이니까 60이 넘었는데 아니 젊고 싱싱한 검사들이 왜 이렇게 의지가 없고 의기가 없느냐. 그죠? 과거와 많이 다르게 검사들이 비겁해졌다. 이 검사들이 지금 20대 30대 검사들이 누구죠? 그 법학전문대학원 그죠? 사시 출신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이라 그래요. 지금 변호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큰일 났다. 저 사시도 아니고 사시 출신 그 변호사나 법조계 있는 친구들 뭐 지금 말이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출신들을 보면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부정부패를 건절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들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인이 된 거야. 생활인이 된 거고 과거에 그래도 사시 출신들은 반 정도는 의기가 있었고 기계가 있었고 그죠? 결기가 있었는데 요새 나오는 이 법학전문대학 로스쿨 출신들은 그냥 생활인이고 안정적인 직급을 갖고 들어온 거야. 여기서 좀 하다가 로펌에 가야지. 아니면은 로스쿨 출신의 실력 좋은 애들은 미리 로펌으로 빠져버리고 법의 체계가 법의 유지가 망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아닌가 이거죠. 고고 TV 말로는 그러면 너희들 대빵이 윤석열이가 이 정권의 부정부패를 재단하고 조사하고 없애라 그러고 있잖아요. 이 정권은 없애라. 그러면 이것들이 이성윤 라인의 상식적으로 볼지가 이성윤 추미애 라인 문재인 라인으로 올라가면은 이거는 부정부패의 근원이고 그죠? 모든 부정부패의 근원이 문재인부터 시작됐고 그거를 갖다가 지휘하는 게
추미애고 그걸 갖다가 행동대장을 하는 게 이성윤이고 행동대원이 정준영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검사들이 봉기를 안 하는가? 그 초임 검사들, 중임 검사들, 5년, 10년 차들은 윤석열이가 조사를 안 하면은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과거에 그런 검사들이 꽤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제가 조사할 테니까 뒤에 병풍만 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한 놈도 안 나오는 거야, 이 검사들이. 그러면 검사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검사들이 뭐하러 검사를 하느냐 이거죠. 법의 유지, 헌법 가치의 유지 아니에요. 인권 무슨 인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권은 나쁜 놈을 잡고 나서 인권이지. 잡기 전에 인권이 있어서 그럼 나쁜 놈을 못 잡겠다 이거 아니야. 추미애가 하는 말은, 문재인이 하는 말은 조국이 나쁜 놈이고 윤미향이 나쁜 놈이고 그죠? 라임, 옵티머스 그것들이 나쁜 놈이고 송철호가 나쁜 놈이고 그죠? 그 백은우, 임종석 이런 놈이 다 나쁜 놈인데 나쁜 놈들의 인권을 갖다가 보장해야 되니 조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이 죽었다. 이러면서 뒤에서 윤석열이가 말이지 검사 조직을 갖다가 보호도 못 해줬다. 방패막이도 못 해줬다. 한 달 전에 그랬잖아요. 추미애가 윤석열의 그 한동훈이하고 이동재 수사라인을 배제시킬 때 지휘라인을 뺐을 적에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가 이렇게 했다. 쳐라. 문재인 정권을 쳐라. 문재인을 쳐라 했으면은 검사들이 이제는 대답하고 응답할 때고 행동할 때다. 그럼 뭐야? 검사들이 너희서 검사들 안에 있는 이 프로스를 통해 가지고 말이지 댓글이나 쓰고 그게 검사냐 임마? 이놈들아 솔직히 말해서 그건 우리 시민들도 다 하잖아. 시민들이 미네르바의 부흥이같이 지금 거리로 나오고 있잖아. 응?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자.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럼 너희가 뭐야? 검사들도. 너희도 동참을 해줘야지. 우린 법을 지켜야 되겠다. 윤석열 총장이 그걸 지켜야 되겠다. 우리의 대장 아닌가? 그렇잖아. 너희들은 검사가 너희들이 그러면은 일반 군인의 직업 군인보다 못한 거야. 화가 나는 세상이죠. 지금 이 나라는 어둠에 잡혀 있어요. 어둠에. 저도 60평생에 이런 정권을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아주 꿈자리가 사나울 정도예요. 이 정권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너무나 강건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시민혁명으로 가야 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 조직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근데 이것들 사표도 못 내. 이랬으면 좋겠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도 다 사표내. 검사들도 다 사표내. 그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럼 국민들이 튀어나갈 거다? 더 튀어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